자, 우리 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남자 양궁 단체 2연패를 달성한 금빛 궁사들입니다. 오진혁, 김우진, 김재덕 선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이팅! 진짜 파이팅!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 몇 번이나 했어요? 셀 수 없이 하는 거.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지금. 일단 자기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오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진혁 선수. 네,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김지덕입니다. 이야.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세 진짜 분. 진짜 너무 반가워요.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 사실은 양궁 단체 2연패 김재덕 선수 또 혼성 금메달까지 해서 이게 또 2관왕을 또 차지를 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 많이 받으셨겠지만.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뭐 축하 받느라 지금 좀 정신 없으시죠? 요즘엔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요? 네, 시간이 좀 지나다 벌써 보니 사그라들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사그라들더라고요. 김우진 선수는 어떻습니까? 전 아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괜찮아. 이렇게 또 유퀴즈를 나오는 게 예. 환영받는 거죠. 우리 김재덕 선수는 어떻게 좀 사그러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저는 이제 자가격리를 들어가고 이제 풀린 상황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40대, 30대, 10대 혹시 그런 세대차 같은 거 혹시 이렇게 팀을 이루면서 경기하면서 좀 느끼신 적 없습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못 느꼈거든요. 저는 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저는 잘 못 느꼈습니다. 일단. 김우진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진혁이 형 원체 좀 오래됐고 진혁이 형은 세대 차를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원체 형이 젊게 살아요. 진짜 제가 젊게 살아요, 정말로. 네. 노력은 합니다. 네. 이거 왜 갑자기 이게 웃음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젊게 살아요. 너무 귀여우세요, 근데. 네,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젊게 살려고. 네. 젊게 살려고 어떻게 노력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새로운 뭐 가수들 분들 나오잖아요. 예. 그걸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저 가수가 누군지. 네, 그렇게 해야 이제 그렇죠, 맞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대화가 맞아요, 되고. 맞아요. 그래요? 요즘 가장 좀 좋아하는 최신곡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저는 그냥 요즘 노래는 잘 듣지 않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좀 전에 요즘 노래를 들으신다고. 들으려고 한다. 네. 저도 그 빅마마 분들이나 특히 또 이영현 가수님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서무탁님 아니면 뭐 이승철님이나 요즘엔 또 제시분 노래 좀 많이 듣고 있고요. 아니 세 분은 호칭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동생들 이름 이름 부르시고. 네. 예. 저도 그냥 뭐 진혁이한테 형이라고 하고요. 뭐 재덕이한테는 뭐 약간 덕구라고 합니다. 덕구라고 마지막 자로. 예. 그냥 약간 덕구야 뭐 이렇게 뭐 그냥 가끔 이렇게. 귀엽게 그냥 애칭처럼. 그럼 재덕 선수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우진이 형, 진혁이 형 이름. 처음에 성촌에 제도 선수 처음 왔을 때는 저한테 아예 말을 안 시켰어요. 아예 한두 달 동안 질문을 하지를 않았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형이라고 해 이제 그러면서 형 뭐 의무실 갔다 올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을 붙여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네. 많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네, 일단 첫 대표팀 되고 나서도 진혁이 형은 이제 전부 오진혁 삼촌, 오진혁 아저씨 이래 불러라는데 진혁이 형이라 부르긴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처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말 걸고 싶은데. 그러니까 난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부르기가 힘든 거 애매하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뭐 또 삼촌. 근데 저기 아저씨. 그러기도 또 좀 약간 애매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시키는 것만 하자.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좀 약간씩 말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진혁이 형 하고. 가끔 그 두 분 제덕군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까? 줄임말 뭐 잘 못 알아듣는 거. 제덕 선수가 저한테는 그 줄임말을 쓰지 않았어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쪼르륵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그냥 당연히 알아들었고 그냥 대답했지 줄임말을 쓰지 않았어요. 뭐 재밌는 에피소드도 좀. 그 도쿄에서 이제 같이 방을 쓰다 보니까 제 룸메이트가 이제 김재혁 선수였고 그래요. 또 이제 옆방에 이제 우진혁 선수가 이제 방을 쓰고 있었는데 자면서 내가 좀 코를 고는데 괜찮겠냐. 일단 오늘은 자보고 불편하면은 우리가 내일 침대를 옮겨서 거실에서 갈게. 근데 제덕 선수가 다음 날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잠깐 깼는데
잠깐 자면 1시간 정도 못 잤다. 춥다 자기가 제가 추운 걸 못 참겠어서 밖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아, 그래 너가 올림픽을 컨디션 너가 잘해야 되니까 우리가 옮겨줄게 하고 갔는데 이게 이러고 나서 이제 모 방송사를 가서 이제 인터뷰를 같이 하는데 추워서 나간 게 아니라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나간 거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덕 선수? 일단은 첫날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뭐가? 1시간은 잤다가 깼는데 딱 깨니까 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또 방도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잠시 안 되겠다 화장실 가서 이제 소변을 보고 들어가려는데 몸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의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방이 거실 있고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오진혁 선수 쓰고 김우진 선수랑 저랑 같이 쓰는데 양쪽 부방에서 코골 소리가 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화장실에서 잘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래서 김우진 선수한테 내 얘기해야겠다. 제가 그래서 심지어 그때 도쿄에 갔을 때 제덕 선수한테 무조건 너 먼저 자라 우리보다. 너 진짜 잠 못 잔다. 잠 들고 나서 내가 그랬더니 자겠다. 뭐 아니면 뭐 엄청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여기 정리했다 여기 정리했다 뭐 어디 갔다 왔다 갔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운명이지 뭐 하고 저 그 작업 때문에 이제는 나도 버티기 힘들다.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네. 내일 만나자. 그러고 잤죠. 난 모르겠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네,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자. 잤는데 학교 네. 갔었죠?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되고 나서의 첫 수업이고 첫 등교였습니다. 아, 어제가요? 네, 그래서 친구들의 이름은 다 외우지 못했는데 네. 외우려고 하고 있고 특히 예천에 왔을 때 이제 자가격리 끝나고 학교로 가면서 이제 플랜카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현수막이 많이 붙여져 있다. 그래서 너무 감동 먹고 그만큼 응원해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했지 않았나. 뭐라고 좀 문구들이 좀 있던가요? 2020 도쿄올림픽 뭐 이관왕 뭐 김재덕 예천의 아들 김재덕 이거 나와야죠. 일단 아들, 딸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지역과 아들, 딸 이거 나와야 돼요. 네.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렇게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일단 처음에 다 어색해 하더라고요. 이제 오랜만에 오기도 하고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새로 알게 되는 시기니까 근데 뭐 자연스럽게 친해질라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뭐 특히 뭐 파티를 해줬습니다. 케이크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감동 먹고 뒤에 뭐 주몽의 후에 김재덕 주몽의 주몽의 후에 주몽의 왜 화를 쏘니까 주몽의 후에 그 파이팅은 왜 갑자기 하시게 된 건지. 네, 일단 처음에 원래 제가 시합을 나가면 긴장을 좀 많이 하는 뭐지 성격 스타일이어가지고 감독님한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거 저 무대에 올라가서 화이팅 크게 외치면 소리 질러도 되는지. 근데 좋다. 그 대신 상대 선수가 쏠 때는 매너가 아니니까 하지 말고 뭐 우리 한국 양궁 대표팀의 기합을 불어주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가면 그건 좋을 것 같다. 괜찮다. 네, 더 자신 있게 하라 이래요. 그래서 파이팅을 하시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올림픽 끝나고 나서의 든 생각은 저희 한국 양궁 대표팀의 긴장감과 부담감을 낮춰주고 상대 팀의 긴장감과 부담감을 높여주는 약간 전략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4강 한일전이 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슈도프까지 갔어요. 맞아요. 이게 속으로 어떤 주문들을 좀 외우셨습니까? 일단 슈도프 했을 때 우진이 형이 첫발 9점을 쏘였습니다. 근데 상대편이 10점을 쏘는 거 보고 맞아요. 우진이 형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려주셨고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쏘는데 이 10점을 쏴야 된다는 부담감이 살상 너무 컸습니다. 제가 쏴놔야지 오진혁 선수가 그래도 한 번 여유를 갖고 쏘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많았던 한 발이었는데 팔을 들고 슈팅하기 전에는 이 생각이 많습니다. 10점. 근데 슈팅을 딱 하기 전에는 아니다. 나가도 9점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최선만 다하자. 이러면서 슈팅을 했는데 그게 저는 날아가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8점, 7점, 9점 들어가는 느낌이 없었는데 모르겠다 하고 쐈는데 그냥 이제 스크린이 있거든요. 보니까 10점이 들어가가지고 막 뛰어나오면서 약 화이팅 더 크게 했습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쐈는데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게. 온 국민의 유행어가 된. 끝. 네네. 이거 끝을 근데 그 맞기도 전에 끝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일단 9점만 쏘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그 마지막 발을 쏘면서 들어갈 때 이제 동생도 얼굴도 다 보고 들어가고 놓기만 하면 100% 실이야 이거는 이제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딱 쏘면서 그냥 끝이라고 했는데 그 끝이 저도 시합을 하면서 긴장을 계속 하고 있고 동생들도 긴장을 하고 있고 뒤에 뭐 선생님들도 긴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런 의미였어요. 그냥 경기 끝냈다. 더 이상 여기 애쓰지 마라. 그냥 그런 의미였어요. 내 느낌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예, 어찌됐든 되든 안 되든 끝이다. 이런 의미로. 아니 그저 우리 제덕 선수 양궁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전국 대회를 휩쓸었다고 그래요. 이게 사진이 저희가 좀 사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 사진입니다. 야. 와! 거의 박살낸 거 아닙니까? 이 10포인트를? 와, 이거 30m 거리에서 이제 연습을 하다가 한 번씩 올텐 이제 전체 10점을 쏘게 됐을 때 기념으로 사진을 올텐이라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는 이게 거리가 짧으니까 쏟아보면 많은데 중학교고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적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초등학교 됐다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느낀 게 거리도 멀어지고 한 초등학교 거리에서 2배 멀어진 거리입니다. 근데 그렇구나. 점수 기록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 충격 먹고. 제가 원하는 점수는 이 점수인데 제가 열심히 했을 때 이 점수 처음에 안 나왔으니까 올텐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경북일고 양궁 코치 황효진입니다. 제덕이는 이제 정말 될 때까지 하려고 하는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좀 거의 완벽주의자거든요. 주말도 없이 쉬어라 해도 이제 주말에 나와서 혼자 개인 연습도 하고 저희 훈련장이 조금 집이랑 거리가 멀어요. 버스로 또 한 20-30분 걸리는데 또 버스를 타고 내리면 걸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겨울이나 뭐 여름이나 항상 주말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훈련을 했었어요. 사실 훈련을 매일 하다 보면 매일 컨디션이 좋지는 않거든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안 되면 될 때까지 밤을 새서라도 쏘고 이랬었는데요. 연습 원래 좋아하고 양궁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양궁 계속 하고 싶고 아직까지도 쉬는 날에 화를 안 쏘면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러 가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니까 제가 혼자서 갈 수 있어요. 이제 버스 타고.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 특히 시합에 있을 때는 좀 더 컨디션 관리하면서 연습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고 특히 겨울 때 왜냐면 많이 나가요. 왜냐면 동계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 쌀 같은 거 보면 심어놓고 쌀을 재배하잖아요. 그런 운동이 그런 거야. 동계 때 열심히 심어놓고 이제 여름 때 다시 재배해서 수확 매달 따는 그런 그냥 반복이거든요. 계속. 제덕 선수는 이제 올해 처음 국가대표가 좀 됐다고 하셨는데 국가대표 됐을 때 좀 어떠셨나요? 일단은 너무 짜릿했습니다. 일단 제가 올림픽 메달을 따고 뭐 세계 선수권 메달을 따든 항상 해야 되는 것 중에 과정 하나가 국가대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국가대표 됐을 때 아직 더 남았다. 갈 길이 더 남았고 더 배울 것도 많고 더 성장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한참 남았다. 짜릿했지만 넣어놨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네, 넣어놨어요. 지금 어디다 넣어놓은 상태입니까? 여기? 네. 나의 가슴에. 나의 심장에. 우리 조셉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당분간 나올 생각하지 마. 향후 10년간은 닫혀 있을 예정. 네. 그 우리 조셉이 비밀번호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비밀번호는 나밖에 몰라. 비밀번호 잊어버려. 맞죠? 맞죠? 하루 너무 길고 나는 너무 지쳐 밤새 뒤척이다. 저는 기권 한 적이 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고 실업팀이랑 하는 첫 무대인데 기권을 하게 됐을 때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더 배울 수 있는데 어깨가 많이 아프니까 저의 정신력은 남아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많이 아쉬웠는데 3월 달쯤에 올림픽이 밀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좋았습니다. 기분. 왜냐하면 기회가 한 번 더 왔으니까. 근데 그 기회는 올림픽 아마 124년 만인가 128년 만에 한 번 밀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연기가. 근데 그 확률로 따지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밀렸다는 소식 들었을 때 선발전에서 어디까지 살아남느냐 그걸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얼만큼 더 연습하면서 어깨 관리하면서 성장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나가다 보니까 1차, 2차 선발전 통과하게 되고 이제 3차 선발전, 1차 평가전, 2차 평가전 최종 통과하게 되니까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짜릿했습니다. 그 기분. 사실 방송에서 할머니께 금메달을 좀 걸어드리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할머니를 이제 얼마 전에 만나 뵀죠. 네. 할머니께 뭐 좀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무슨 얘기를 좀 해주시던가요? 일단 너무 고생했고 할머니 말씀을 고생했고 너 이제 꿈 이뤄가지고 너무 고맙다, 자랑스럽다. 했는데 원래 금메달 하나라도 따도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근데 이렇게 2개 이렇게 있거든요. 2개 이렇게. 일단 할머니 요거
금메달. 두 개야, 두 개. 아 이게 몇 달 정도 그 선수촌 안에 계속 계셨던 거죠? 저희 거의 한 8개월? 아 그렇구나. 아우. 그럼 8개월 동안 가족분들도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냥 그때도 그냥 여느 때랑 별로 다름없이 제가 주말인데 이제 선수촌에서 운동하려고 양장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머니 전화가 딱 오는 거죠. 근데 원래 어머니랑 제가 통화를 가끔 하긴 하는데 보통 저녁에 하거든요, 통화를. 낮에 오는 것 자체도 뭔가 좀 찝찝하고 그날 뭔가 좀 찝찝하고 설마 했죠. 그냥 뭔가 느낌도 있으니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근데 딱 전화 받으니까 아들아가 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날 부랴부랴 그냥 선수촌에서 바로 내려갔죠. 가니까 이미 뭐 아버지 그 다 장례 치르려고 다 모셔놓고 다 했더라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되게 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는데, 근데 예전에 아버지는 제가 잘 할 때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일단은 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선천 다시. 아마 보셨겠죠? 응. 그랬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좀 포기한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좀 있어요? 우리 재덕 선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포기한 거요? 예,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에 포기한 거. 일단은 양궁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간다고 뭐 수학여행 간다 하면 저는 이번엔 안 가고 시합이 있으니까 화를 차라리 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친구들이랑 노는 부분에서 좀 약간 포기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의 어떤 그런 추억, 이런 것들이. 우리 김우진 선수는 혹시 내가 포기한 게 있다면? 아무래도 뭐 김대 선수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가장 큰 거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사실 학교 수업과 이 운동을 병행한다라는 것이 그렇죠. 참 어려운 쉽지 일이에요. 않죠. 예. 네, 맞습니다. 참 우리 오진혁 선수는 어떤 걸? 저는 좀 자유로움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너무 학교에서 또 이제 어릴 때 운동을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선생님들을 너무 엄하게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라서 너무 막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막 잡아 돌린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하시니까 좀 힘들었어요. 저 그냥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냥 새가 부럽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그랬었어요. 날아가는 새가 부럽고. 진짜 막 담도 넘어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소속 양궁 국가대표 강채영입니다. 예, 강채영 선수. 우와, 발꿈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소속 양궁 국가대표 장민희입니다. 장민희 선수. 네, 안녕하세요. 광주 여자대학교 소속 양궁 국가대표 안산입니다. 안산 선수. 예.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여자 양궁 단체 9연패. 1988년 서울. 제가 아는 첫 올림픽입니다. 제가 아는 첫 올림픽입니다. 제가 그 직관까지는 아니지만 집에서 TV를 본. 그러니까 이때부터 양궁 단체 종목이 생긴 이후에 9회 연속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에는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장이라서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건 좀 없으셨어요? 주장이어서 부담되는 것도 많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또 행동을 잘 해야지 후배 선수들도 많이 따라와주고 하니까 저도 힘들지만 이제 내색하지 않는 것도 많았었죠. 때로는 참 이게 주장이 어떻게 보면 팀원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얘기도 좀 하긴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 않게. 네, 최대한 이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 잘 이렇게 하는 회의를 편이었죠. 해보자. 네, 네. 그래요? 네. 어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데 좀 그런 게 전달이 됐습니까, 두 분께? 네, 잘 됐어요.
진심 맞지? 네. 딱 뭔가 신경 써서 말을 해주는 게 느껴졌었어요. 이 신경 써서 얘기하는 것과 아닌 건 좀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세 분이서는 이제 좀 평소에도 좀 가깝게 많이 지내시나요? 어때요? 올림픽 선발이 되고 나서는 같이 단체전 9연패라는 것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죠. 네. 왜요? 왜요? 얘기하세요. 그냥 9연패를 위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우리의 팀워크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소나트 세레머니를 이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건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이제 재간둥이 막내인 안산 선수가 이제 했죠. 같이 하자고. 아, 같이 하자고. 네, 안산 선수가. 원래는 이제 민희 언니가 다른 인터뷰 매체에서 했었는데 저희끼리 올라가기 전에 그거 민희 언니가 했던 거 저희 올라가서 하면 안 돼요? 해가지고 딱 이제 시상대 올라가기 전까지 진짜 해? 진짜 해? 해야죠 하면서 카메라랑 멀리 있으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딱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방송 보셨어요? 나중에 세 분이 네, 이렇게 하신 거 어떠셨어요? 귀엽던데요. 여자 양궁 대표팀 역대 최장신이라고 그래요? 세 분이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키가 크면 더 뭔가 좀 유리한 게 있나요? 어떤가요? 좀 팔이 더 이제 길다 보니까 이제 세기도 세지고요. 바람 영향을 좀 덜 받는 게 가장 큰 아, 장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랑 재석이 형이랑 두 사람 중에 그나마 양궁을 한다면 누가 좀 더 괜찮습니까? 아기자기님이 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네. 몸이 탄탄하고 해서 해야 좀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생각보다 얼굴도 너무 작으시고. 조셉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그 리더십. 순간 생각이 나셨구나. 네. 저는 선수들은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장민희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조셉이. 양궁은 오, 두 표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큰자기님. 제가. 손가락이 기르시더라고요. 손가락이. 그것도 좀 영향을 미칩니까, 양궁하는데요? 네, 좀 손가락이 길어야 잘 여기서 좀 자세를 잡기 수월해가지고. 안산 선수, 우리 강채영 선수, 장민희 선수 순으로 이렇게 그 경기를 펼쳤는데 순서는 어떻게 좀 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연습할 때 경유 수를 바꿔서 훈련을 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사실은 저는 보면서도 그랬어요. 10점 물론 엄청난 거죠. 9점도 그렇고 8점도 진짜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설하시면서도 그렇고 방송 보면서 8점이 뭐 좀 아쉬운 맞아요, 점수처럼 맞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9점도 좀 아쉬워하시죠. 네. 네. 어떤 때는 9점도. 네. 9점.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어떠세요? 선수분들의 입장에서는 8점을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해야? 그러니까 보통 8점은 8점. 뭐 근데 뭐 괜찮습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면 좀 신나게 8점. 8점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경기할 때 네. 8점. 괜찮습니다. 예, 다음 선수가 또 뭐 좋은 선수 내면 되죠. 말투 좀 8점 괜찮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거. 아니 이건 어때?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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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그래요? 김재석 선수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파이팅! 어떻습니까? 8점을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8점. 오히려 더 좋게 8점 해놓고 뭐 인간미가 보이는. 그런 식으로. 네. 어떠세요? 채영 씨는 어떤 수준이 좋을 것 같아요? 8점이면. 저도 이제 이 두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8점. 네, 뭐 다른 나라 선수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다. 위안이 된다. 네. 8점도 조금은 좀 유쾌하게. 예.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탄식은 좀 빼는 걸로. 네. 탄식은 좀 맞아요. 빼는 걸로. 네. 저희가 경기 도중에도 이제 지도자분들이 뒤에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게 저희한테 귀에 살짝 들리긴 하거든요. 안산 선수가 이제 슈팅 시간이 조금 짧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시는데 보통 선수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보통이 3초라고 하면은 저는 한 1.5초 정도 짧은 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그 슈팅 시간이 좀 짧으면 유리한 점들이 좀 있죠. 네, 이제 개인전을 할 때는 제가 쏘고 나면 이제 시간초가 바로 상대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 선수를 조금 좀 압박하는 거죠. 네. 네. 이게 되고 1.5초 안에 그냥
똑딱똑에 나가는 거야. 똑딱똑. 근데 예를 들어서 똑딱똑 했는데 느낌이 안 올 때가 어떤 날은 올 수도 있잖아요. 막 외국 선수인데 딱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발음 딱 놓자마자 표정이 딱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와 근데 그 타이밍이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딱. 궁금하면 그 선수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심하죠. 조셉. 뭐 이러니까 아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까르띠죠? 네 까르띠지 말고 또 보내는 게 조르띠에. 그렇습니다. 조르띠. 옆에서 아는 선수가 조르띠. 조르띠. 아예 조르띠. 저는 어디다가 써줘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조르띠. 조르띠로 또 안산 선수가 또 지어준 별명으로. 조르띠에 괜찮네, 조르띠. 조르띠. 예, 조르띠. 이게 때로는 진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쏴서 저 관역에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날씨. 이게 또 방법이 다 있습니까? 뭐 바람이 부는 날, 뭐 비가 오는 날 있어요. 네, 그때 다른데 비가 오면은 이제 화살이 70m를 날아가면서 비를 맞으니까 좀 서져서 조준기를 내린다든지 반역의 위를 보고 조준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더 과감하게 오조준을 하느냐, 믿고 쏘느냐 그게 제일 누가 과감하게 그걸 하느냐. 조금이라도 소심하면은 더 바람을 타고 그냥 나가가지고요. 바람에 지는구나. 네. Tell everybody, everyone we know, we ain't got time for that today. Cause we got somewhere we're about to go. Big dreams that take us far away. 이게 심리 전략을 짜주시는 분도 있대요, 팀에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저희 심리 스포츠 전담 박사님이 계시는데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팀 응집력을 위해서 많이 교육도 하시고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각자 경기할 때 외우는 주문들이 또 있다 그래요. 각 세 분이 다. 저는 이제 핸드폰 배경화면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다 보면 결국 실천하게 된다. 이거여서 항상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끔 또 약해지면 나 강채영이야. 나 혼자 주문이니까. 저는 이제 쫄지 말고 대충 싸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좀 긴장이 되다 보면은 속으로 막 비속어도 섞어 쓰면서 아, 욕하면서. 네, 속으로 저한테 집중해 하면서 이 삐삐 이러면서 재덕 선수 뭐 파이팅 요게 이제 응원이 중계할 때도 계속 나왔어요. 어땠습니까? 실제로 좀 힘이 많이 됐어요. 어때요? 많이 되죠. 아, 그죠? 네, 조용한 것보다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전 들어가기 전부터 재덕이한테 누나 화이팅 많이 해줘야 돼. 오케이 했습니까, 그 선수가? 이제 그 전날에 혼성이랑 단체전을 연달아 하고 나서 목이 쉬어서 아니, 목이 쉬었더라고. 네, 목이 쉬어가지고 못하겠어 뭐 이렇게 하는데 해주더라고요. 네. 후반에 같이 훈련할 때는 너무 시끄럽다? 네, 시끄럽고 장민 선수 조용조용한 거 좋아하십니다. 장민호 선수가. 네. 진짜 귓속에서 막 진짜 움찔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안 들으면 허전하죠? 네. 예. 요즘 같은 또 이런 그 코로나 시국에 그 파이팅이 주는 힘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살짝 웃으셨잖아요, 파이팅 했을 때. 네, 아니, 이제 제더이가 연습할 때보다 시합 때 더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합을 할 땐 좀 파이팅 하면서 날아갈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웃으면서 했다가 바로 집중하고 화를 쐈죠. 재덕 선수가 쏜 화살에 안산 선수 화살이 또 이게 관통을 했어요. 와, 요거를 그 양궁 용어로 로빈훗이라고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로빈후드가 양궁 선수들의 꿈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양궁을 하면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중계 방송을 할 때 로빈훗 에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 이제 양궁 경기 중에 룰이 로빈훗 에로를 하면은 그 화살의 점수가 인정이 되는데 이제 더 깊숙이 박혀서 이게 화살이 관역에 맞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9점으로 인정이 돼서 팀 감독님께 저거 9점이에요, 10점이에요 물어보느라고 일단 정신이 없었어요. 그거 9점이냐, 10점. 일단 딴 거보다. 네. 시합 중이니까 점수에 신경을 썼죠. 로빈훗 화살은 어디 또 박물관에 이렇게 기증이 돼요? 네, 올림픽 위원회 박물관에 영구적으로 보관이 보관이 됩니까? 네. 그래도 본인 건데 내가 가져갈게요 하면 안 돼요? 가져갈
이제 길이가 안 되기도 하고 어차피 쓰레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표현하니까 예, 좀 당황스럽긴 한데. 예. 의미가 쓰레기가 아니라 이게 버릴 화살이어서 드리는 게 낫다. 차라리 그게 낫죠. 네. 예, 어디선가 이렇게 보관이 돼서. 제가 알기로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든 게 이게 진짜 우리 국대 선발전이라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1차가 국내 상위 선수 130명 정도가 시합을 해서 64명이 선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4명에서 20명 2차에서 선발을 하고 20명에서 8명을 선발을 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이 8명의 선수가 2번의 평가전을 거쳐서 최종 올림픽 대표 3분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가대표 이거 진짜 엄청나게 1등 했던 선수가 갑자기 30등 바깥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계속 상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네요. 네. 실력 그 자체만 놓고 그냥 국가대표로 선발을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양궁 3짱이에요. 3짱 지금. 학교 대표. 3짱. 예? 3대 천왕 지금. 이러면 이제 보니까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려면 총 몇 발의 화살을 이게 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옛날엔 다큐에서 아주 4천 몇 발. 예. 4,055발을 쏴야 돼. 이거 4,000번 넘게 이거를. 어우. 이거를 1년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그 2016년 리오 올림픽 선발전 때 강채영 선수가 마지막 4,055발째 화살을 쐈는데 3위 장혜진 선수하고 네. 딱 1점 차이로 올림픽을 못 나갔어요? 네. 많이 아쉬웠죠. 예. 그때는 그냥 양궁을 놓고 싶다는 생각도 그럴 수 했었어요. 있겠다. 네. 그냥 계속 후회되는 경기였다. 그 생각이 들고 계속 이렇게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똑바로 못 쏘니까 긴장해서 나는 올림픽 나가지 못하는 선수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강채영은 아쉬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지금에서야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렸다, 뭐 실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끔 이제 TV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유도나 태권도처럼 대련을 하는 경기도 아니고 뭐 체조나 다이빙처럼 누가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시합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점수가 정해져 있고 한눈에 그걸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공정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선발 과정에서. 진짜 오로지 실력을 통해서만 이제 또 선발이 되니까. 그게 양궁이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막 저를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고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라이벌이 누구예요? 했을 때 라이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난 앞으로 라이벌 같은 걸 두지 말아야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한 것도 있고 라이벌이란 거에 의식을 하면은 졌을 때 더 자책하고 더 그럴까 봐 그냥 편하게 저 혼자와의 싸움이라 생각해요, 양궁은. 이게 이제 겨울에 하는 특별한 훈련이 또 있다고 그래요? 훈련이 또 있다고. 네, 저희가 창문을 많이 열면은 바람이 많이 와서 춥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만 열어놓고. 열고 이제 실내에서 실외로 활을 쏴요. 그 부분은 이제 특별 훈련이 아니라 일상 일상. 훈련. 실내에서 실외로 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갈 구멍 요만큼만 남겨두고? 네. 날씨 좋으면 좀 더 열고 추우면 좀 덜 열고 이런. 아니 이게 저 평소에 훈련 없을 때는 좀 세 분이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있지? 그냥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커피 먹자 해서 뭐 서로 사겠다고 가위바위보도 하면서 아, 서로 사겠다 그래요? 네. 이제 근데 더 웃긴 거는 진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이 사요. 야 좋다. 우리 보통은 이런 게 있어요. 네. 쟁취하는 거죠. 이긴 사람이 사요? 네. 저는 제가 좀 잠이 많은 편이어가지고요. 한 3, 4시에 일어나서 단톡방 좋은 아침입니다 이러고. 오후 3시에 네, 오후 5시에 연락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침이라고.
일단 소개를 직접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입니다. 저는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물 처음인데 키도 크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주얼이. 되게 지금 부러운 외모예요. 네. 솔직히 좀 부러운 외모야. 그 실깡 있잖아요, 실깡. 예? 실물 깡패라고 해가지고. 실깡. 세계적인 선수한테 실깡이 뭡니까? 실깡. 미안합니다. 예? 그럼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12월이었죠? 네네. 벌써 작년이 됐네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자유형 200m 금메달. 야, 이거 정말. 아니 이게 이제 박태환 선수 이후에 처음 아닙니까? 네. 예. 아니 진짜 기분이 어떠셨는지. 일단 메이저 대회에서 첫 우승 금메달을 따서 저도 왜요? 지금 약간 좀 긴장돼가지고. 나 지금 떨리네요. 나 지금 울컥하는 줄 알았잖아요. 약간 좀 떨리네요. 저도 긴장돼가지고. 여기 유퀴즈가 첫 출연입니까? 네, 맞아요. 첫 예능 출연. 처음이니까 완전 어색해서 지금. 처음이니까. 네. 아니 사실 황선우 선수는 이제 방송에서 좀 본 적이 없어요.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 기록은 잘 났지만 일단 메달이라는 그런 성과가 없어서 그게 내가 좀 나가더라도 내 스스로 메달을 걸고 나가고 싶다. 나가겠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했는데.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사실을 결승전에서 함께 뛴 선수가 이제 도쿄올림픽 그 자유형 200m 은메달, 동메달 이제 딴 선수들이 다 있어서 터치패드를 찍기 전까지는 전혀 순위가 1위인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르셨죠? 그렇죠. 일단 진짜 마지막 스퍼트를 올릴 때는 정말 정신없이 운동을 뽑아서 한동안 이제 박태환 선수 이후에 포스트 박태환 선수는 누구일 것인가?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대를 하고 있었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도쿄올림픽에서 황선우 선수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예. 아니 좀 어땠습니까? 그 당시를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첫 뛰어보는 첫 올림픽이니까 첫 올림픽. 정말 그 부분에서도 정말 기대되고 설레고 그런 마음이 컸는데 스타트부터 너무 잘 끊어가지고 자유형 200m 예선 경기에서부터 스타트가 정말 좋아가지고 마무리까지 정말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된 것 같아요. 첫 올림픽인데 뭐 떨리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저도 제가 엄청 많이 떨 줄 알았는데 첫 올림픽인데도 불구하고 긴장도 막 그렇게 엄청 안 되고 진짜. 잠이 안 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힘들어서 잠이 안 왔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아니 근데 이제 황선우 선수는 언제부터 이렇게 수영을 하시게 된 겁니까? 일단 6살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일단 부모님이 그냥 취미로 수영을 하셔가지고 저도 수영 배워놓으면 좋으니까 유아반 있잖아요. 유아반. 6살 음파음파 하는 일단 그런 반에 등록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수영을 시작을 하셨군요. 언제부터 이렇게 선수로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내신 거예요? 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엄청 기록이 뛰어나지도 않고 막 등수를 막 맨날 1등하고 막 그런 선수도 아닌 그냥 평범한 선수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뭔가 제 수영이 맞춰지면서 그때부터 기록이 엄청나게 단축돼가지고 이게 2년 만에 자유형 100m 기록을 3초 넘게 단축을 하셨다고요? 네네. 중3 때 드디어 나에게 맞는 수영, 영법을 이제 터득을 하셨다고요. 저도 뉴스 통해서 이거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쪽을 조금 더 힘을 주는 그런 영법이라고. 네, 맞아요. 뭐 많이 보셨네요. 네. 영법까지는 저는. 영법이 이게 뭐 이름이 있던데. 그 영법이 어떤 영법인지. 일단 제가 하는 영법은 로핑 영법이라 하는데 일단 양팔의 힘 밸런스를 좀 오른쪽에 70%다 하면 왼쪽 한 30% 이렇게 줘서 약간 엇박자 수영 하는 리듬을 타는 그런 수영을 구사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수영 영법 중에 있긴 있는 영법이죠. 그렇죠. 되게 다양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쪽에 동등 이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한쪽에 조금 더 힘을 주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황선우 선수가 조금 더 힘을 주는. 네, 맞아요. 한 3대 7 정도로. 근데 저는 그냥 궁금한 게 그렇게 되면 약간 좀 균형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거를 살려가지고 이제 그렇죠.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아니 이 당시에 훈련은 한 어느 정도 했나요? 진천 선수촌에 일단 계속 있을 때는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수영 웨이트식으로 이렇게 하고 수영 미터를 따지면 한 하루에 1000m에서 14,000m 사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오전 수영, 오후 수영, 저녁에는 웨이트. 그래서 수영 선수들이 몸이 다 막 오전 수영이 몇 시간?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식사하고? 네. 낮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고 자고 또 그리고 이제 오후 오후에 수영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3시간을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또 하고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저녁 저녁 먹고 거의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또 웨이트장으로 이제 출발하죠. 야, 되게 말이 그렇지. 이거를 왜냐면 우리 어린 시절에 수영장 가서 놀면 뭐 그 어느 때보다 골아 떨어지잖아요. 그냥. 완전 그렇더라고요. 근데 체력 소모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 아니 근데 진짜 뭐 불면증이란 이상하게. 진짜 한번 느껴본 적이 없을 네. 것 같은데요. 느낌상. 불면증이 이제 수영을 안 하면 불면증이 와요. 그러니까. 원래 엄청 하던 수영인데. 와 그럼 지금도 계속 훈련하니까 뭐 이 니트 안에 감춰진 근육들이 뭐 엄청날 것 같은데. 아니, 조셉. 네, 아까도 지금 보니까- 니트를 뭐 근육 감추려고 황선우 선수가 입은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만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참. 살짝 이렇게 느낌만. 네네. 어우 뭐. 제가 웨이트를 막 그렇게 엄청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몸이 좀- 얄쌍해요 좀. 생각보다 이렇게 저도 이러다가 요런 느낌 또 우리가 또 약간 추구하는 스타일이야. 요런 느낌이 옷 그 느낌 잘 받아요. 이게 난 김에 우리 그 황선우 선수는 어떻습니까? 주말에나 이렇게 쉬는 때는 좀 뭘 하세요? 일단 주 6회 수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토요일까지 오전 훈련이 있어서 토요일까지. 토요일 오후에 놀거나 아니면 야 일요일- 오후에 그 훈련 마치고 기분 어때요? 이제 장난 아니죠. 이제 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내일 일요일이니까 주말이니까. 너무 좋죠. 일단 그때가 딱 쉬는 야, 일단 그 타이밍이니까. 이 표정이 맞아요. 감출 수가 없어. 감출 수가.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그럼 언제부터 약간 설레기 시작해요? 무슨 요일부터? 목요일쯤부터 아닐까요? 근데 목요일 금요일도 운동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구나. 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쯤 이제 내일 하루 버티면 내일 하루 살짝 그러면 버티면 일주일 중에 제일 힘든 날 월요일 시작하는 날. 월요일 막 아침에 물에 딱 들어갈 때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야. 들어가는 거죠. 나가는 대회마다 신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작년 고3 때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자유형 100m에서 1등. 이때 그 황선우 선수 기록이 이제 48초 04. 본인이 세웠던 이제 100m 한국 신기록 48초 25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시에 이제 황선우를 이기는 건 황선우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럴 때 정말 이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짜릿하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기록을 깬다는 건 정말 그 선수에게 정말 짜릿하죠. 정말 운동선수들에겐 자기 기록을 깬다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48초 04인데 47초 때 들어가는 게 똑딱이 1초면 똑만 하면 돼요. 야, 그게 또 그 똑이 어렵네. 맞죠. 수영에서 이제 1초는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1초 안에 선수들 랭킹이 막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렇게 출전한 도쿄올림픽에서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47초 56. 야, 한국 신기록.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뭐 이 경기를 실제로 이제 집에서 그때 봤습니다만 저 혼자 소리 쳤거든요. 격리하고 계셨습니다. 네. 아이씨. 네 진짜 응원 무지하게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본인도 많이 기분이 좀 어땠을지가. 그 전날에 바로 전날에 자유형 200m 결승 경기, 또 이제 자유형 100m 예선, 또 이제 개형 800m 경기 3경기가 있어서 정말 체력적으로 진짜 쏙쏙 들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약간 심적으로도 힘들고 잠도 막 안 오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다음 날에 일어나고 더 준결승 경기에 임했는데 또 신기하게 몸이 나가더라고요. 앞으로 아드레날린 약간 이렇게 풍기더라고요. 이제 이 당시에 좀 결승전 그 스타팅 블록에 좀 섰을 때 좀 그 느낌이 좀 어땠는지. 일단 100m라는 정말 그런 경기에서 내가 이렇게 100m 경기를 뛰는구나 약간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유형 100m 결승 경기는. 약간 단거리 50m, 100m 같은 경우는 맞아요. 거의 서양인 거의 아메리카 그렇죠. 쪽이죠. 단거리는. 신장이 확실히 유리하죠 수영은. 일단 한국에서는 그래도 87이거든요 제가. 근데 네. 좀 큰 키라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제 올림픽 갔을 때 좀 충격이 제가 가장 왜소하고 제가 가장 작은 포지션이었거든요. 도쿄올림픽 전에는 이제 주변에서 황선우 선수한테 아시아 선수는 이제 서양 선수들에 비해 체격이 작아서 100m가 어려우니까 200m에 좀 전념을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그래요. 맞아.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걸 한번 더 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100m도 욕심이 나고. 아니 사실 이게 평소에는 경험하기 힘든 3m 수영장이라고 그래요. 올림픽 수영장이. 네. 사실 한국의 3m 정식 수영장이 광주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아직-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심이. 네, 수심이. 아, 수심이 3m. 아 근데 이게 꽤 깊은 3m하고 그런 그 수심의 차이가 어떤 그 차이가 좀 있습니까? 경기력에? 2m에 있다가 3m에 가면 시각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도 다르고 또 이제 물감이라 하는데 약간 들어가서 때 헤엄칠 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감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적응 잘하고 그냥 시합 잘 뛰자 이 마인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선수들도 정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지원이 있으면 박태환 선수랑 저 홍선우 말고 또 많은 선수들이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지금도 사실 아직은 더 키가 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조금씩 많이는 아니지만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판에 아직 안 다쳤구나. 아직 조금 열려있다고 하셔가지고. 지금도 열려 있대요. 축하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다. 아이고야. 우리 그 조셉이 성장판에 일찍 다쳐가지고. 이때 다쳤어요. 보여. 내가 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사다 줄 수만 있다면 성장판을. 진짜 한 박스 내가 쿠팡으로 주문해가지고. 진짜.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혹시 이 정도까지만 좀 컸으면 좋겠다는 키가 있습니까? 3cm만 더 크고. 190, 190. 190. 키도 킵니다만 양팔을 벌렸을 때 맞아. 양팔 길이도 이게 또 뭐 굉장히 황선우 선수가 양팔 벌렸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저번에 재봤을 때 193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 이렇게 뭐 황선우 선수 한번 네. 긴가? 모르겠어. 긴지 않는데. 진짜 기네요. 아, 그래요? 이게 궁금한 게 네. 땅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 타이밍도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타이밍도 그쪽 단거리 종목에서는 스타트 타이밍이 중요하긴 하죠. 그럼 어떻게 그거를 감지하고 딱 이제 출발 신호가 이제 take your marks 이렇게 하고 삑 약간 이렇게 하면서 네. 나거든요. 온 집중을 그 소리에 집중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늦었나요 지금? 네, 많이 늦었는데요. 그래요? 반사신경. 약간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볼까요? 삑 소리와 함께 한번 몸을 반사신경으로. 예. 이게 뭐 이제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그쵸. 좀 알아보기는 힘들긴 합니다만. 자, 만약 우리가 스타팅 블록에 좀 셋이 섰다. 누가 삑을 누가 삑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가요? 예, 그럼 예. 누가 좀 해주세요. 네, 자, 민석 그러니까 PD가 삑 소리와 함께 이게 진짜 우리가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고 몸을 이렇게? 살짝 예. 야, 빠르. 근데 진짜 빠르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황선우 선수 진짜 빠르죠? 예. 순간 진짜 저희가 딴 생각했죠? 딴 생각했어. 아예 다른 생각했어요. 아예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고 황선우 싶어요. 선수. 와. 아니 황선우 선수가 생각하는 그 수영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물에서 한다는 그런 물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물에서 느끼는 스피드감이 정말 지상에서 느끼는 스피드감이랑 다르거든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스피드감이잖아요, 우리들은. 제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 앞으로 나갈 때 그 느낌 진짜 좋거든요. 그렇죠. 속도는 다르지만 이렇게 제 몸을 끄는 거예요, 사실은. 쭉 끌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또 제가 지금 뭐 세계적인 지금 저병을 할 때 수영 선수하고요. 포요. 저병을 할 때 포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때 황선우 선수 별명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막 여러 개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일단 하나가 이제 갓기. 갓과 아기를 붙여서. 예. 알고 있었습니까? 갓기? 들어는 봤어요. 그래 좀 어땠어요? 갓기. 걷기? 신기했어요 그냥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근데 내가 애기가 맞나? 약간 애기가 많나? 아니 우리 시선에서 아기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지 당연히 네. 당연히 그렇죠. 아니 그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실업팀에 입단을 했다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대학 실업을 병행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또 이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수업도 들어야 되고 많이 바쁘잖아요.
일단 2024 파리 올림픽까지는 정말 수영에 올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실업팀. 네, 일단 실업팀 입단하고 수영에 집중하자. 만약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어요. 수영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혹시 해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수영 훈련을 해보지 않는다면 아직 생각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가족들이랑 좀 길게 여행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이제 약간 불안해하지 않고 약간 수영을 수영을 안 하면 좀 불안하거든요. 약간 뭔지 많이 하던 건데 안 하다 보면 제 직업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냥 그 불안감 없이 한번 그냥 놀아보고 싶어요. 불안감 없이. 근데 이게 참 제가 없이. 그러니까 마음 편히 놀지를 못하는 거죠. 네 맞아요. 시합 기간 때는 정말 먹는 것도 조심하고 이제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시합이나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부상이 가장 부상, 위험한 그러니까. 거이기 때문에 아 진짜 스키 정말 저 좋아해가지고 타고 싶은데 이제 안 되죠. 혹시나 또 예. 하고 이제 안 탄지 돼요. 엄청 오래됐죠. 정말 막 뭐 하고 싶은 거 다 참는 것 같아요. 일단 대회가 중요하니까 뭐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운동하고 왔다 갔다만 하면서 여행을 막 일주일 이렇게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이 가장 많이 쉬었어요. 이번에 대회 갔다 와서 자가격리 10일이 있었거든요. 그 10일이 지금 제 수영 인생 중에 가장 많이 쉰 날이 아닐까. 이렇게 10일 쉬면은 약간 내 몸도 바뀌고 근육량도 빠지고 그럴 텐데 그래서 빨리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이 급해요 지금.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수영을 좋아하니까 이제 수영 선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힘든 길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의 길 후회하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자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목표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연도에 있는 5월달에 있는 세계 선수권 또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게 가장 크고 또 이제 준비 잘해서 2024 파리 올림픽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싶어요. 야, 2024년 파리 올림픽 벌써부터 이게 기대가 됩니다. 예. 이게 또 진짜 파리 올림픽까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유키즈가 계속된다면 그때 꼭 한번 황선우 선수 맞아요. 예, 한번 진짜 저희 한번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는 페이커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이렇게 실제로 보네.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저희 이거 이렇게 되나? 네, 코로나 때문에. 야, 고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많이 민망했겠어요. 전 두 분 가위바위보 한 줄 알았어요. 저 드렸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 드렸어요. 고닥에. 롤드컵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롤드컵에 저희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요? 원치 않게 빠르게. 이게 좀. 보통 집에서 쉴 때 쉴 때 게임하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쉴 때는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쉴 때 게임은 하죠. 네, 근데 롤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게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게임 하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인싸 게임이라고 있어요. 네. 어몽어스라고. 그 마피아 게임. 그거 맞아요. 들어봤어요. 예. 뭐야 시작부터. 여러분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을 배워왔거든요. 같이 오고. 이걸 죽여. 상혁이는 롤하게 잘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딴 거 잘 못해요? 네.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팬들이 보시기에는 술자리 게임이나 이런 거는 잘 못합니까? 저 만두라든가 뭐. 요즘 만두 누가 해요? 조셉. 딸기 몰라요? 딸기 뭐 있더라고요. 뭐 많더라고. 저도 잘 못해서 만취를 하긴 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많지 않은 편이에요. 뭐 탕수육 이런 게임 있잖아요. 알아요? 그거 언제적 게임인데 지금 그 프로게이머라고 지금. 이거 혹시나 해서. 예. 제 주변 분 중에는 예전에 김희철 씨가 이 게임을 굉장히 좀 좋아해서 형도 한번 해봐 재밌어 그러더라고. 근데 해보고 싶긴 해요 진짜. PC를 일단 사고 마이크를 또 일단. 뭐뭐 사야 됩니까? PC하고 마우스랑 키보드만 있어요. 그럼 페이커 씨한테 얘기하면 좀 좋은 걸로 좀 이렇게 추천을 좀. 좀 그만해 조셉 좀. 영상 아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없어요? 친한 분 없어요? 지금 영상에? 이게 우리가 프로게이머 분들에 대한 이게 편견이에요. 편견이에요? 그죠? 맞아요. 이런 편견 있죠? 약간 편견이네요. 죄송합니다. 최근에 그 손흥민 선수하고 또 광고를 찍으셔가지고.
너 플렉스가 뭔지 알아? 아니? 와우. 와우. 페이커 연기 늘었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페이커 선수 별명이 불사대마왕 빗상혁, 예,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이 중에는 어떤 별명이 좀 가장 본인은 좀 마음에 듭니까? 우리혁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혁? 네. 우리혁. 왜 그게 좀 제일? 좀 뭔가 친근하지 않아요? 전 불사대왕 이런 게 좀. 그렇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뭐, 왕 이런 거 좋아합니다. 기록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롤 게임의 세계 최고팀을 가려내는 월드 챔피언십 대회 3회 우승. 그리고 국내 리그 9회 우승. 국제전을 통상 127승 하셨고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e스포츠 최고의 선수. 예. 이게 롤 월드 챔피언십이 총 지금까지 9번 열렸거든요. 아, 거기서 3번. 그 중에 3번 우승. 그 중에 3번을 우승했는데 지금 다른 팀에서 2번 우승한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없어요. 네, 근데 제가 3번 우승을 제 입으로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해서 해야죠. 내 입으로 해야 돼요, 요즘은. 네, 국내에서는 9번 우승했다는 게 되게 또 큰 업적인 것 같아요. 야, 1년에 2번 열리는 데에서 9번을 우승을 하신 겁니까? 네네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저 게임들을 다 잘하실까요? 한국에는 인재 양성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PC방이라고. PC방 맞아. 진짜. 네, 거기서 이제 다 나오시는 거죠. 네. 페이커 선수가 그 세운 이 기록을 당분간 깰 선수가 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되게 좀 많이 했어요, 우승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안 나올 좀 당분간은 아마 나오기 힘들 것 같고. 그 얼마 있다 나올까요? 한 10년 뒤면은 그래도 나올 10년 것 같아요. 네. 연봉과 상금에 대한 소문이 이 정도 실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소문들이 많아요. 연봉이 지금 50억 맞아요? 제 연봉이 얼마인지는 공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사에서는 그냥 국내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탑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게 50억이 연봉이라는 것이 아니고 추정치가 이 정도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이제 어떤 한 곳에서 팀에 와주면 백지수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 지금 이게 뭐 몇십억, 몇백억 하면 그게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진짜 막 100억 넘는 선수도 있고 연봉이요? 네,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이정룡만 좀 100억이 넘고. 페이커 씨도 중국에서 이렇게 좀 연락이 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중국이나 뭐 외국에서도 러브콜이 많이 왔었는데. 시즌이 끝나면은 많이 왔었는데. 네, 근데요. 사실 저는 한국에 남는 걸 선택했어요. 뭐 좀 특별히 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에 나가는 것도 되게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 좋은 경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가족들도 계시는 곳에서 뛰면은 저에게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아니 근데 올 초에 또 재계약을 하셨어요? 네네, 그렇죠. 그럼 이게 또 연봉이 또 오른 겁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죠. 저희 뭐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오케이. 거기 썼어요, 거기 사인.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일단은 미소가 밝은 거 보니까 좋은 거 하던가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지 말라고 계약서에 있다잖아요. 예. 계약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저 잘립니다. 그래요? 아니 좀 이렇게 상금을 받으면 주로 어디에 이렇게 쓰시나요? 저는 거의 돈은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쓰고 싶은 곳이 없어가지고. 아니 왜 뭐 각자 취미 생활도 또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뭐 약간 패션에 좀 관심 있으면 뭐 패션. 저는 패션에는 전혀 돈을 안 써가지고. 아니던데 보니까 그 저기 GD 그 스페셜 에디션 그거. 그거는 근데 선물 받았어요. 그 신발 이거. 신발끈에 제가 김치 국물을 쏟아버려가지고. 이 친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저 팬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김치 국물 에디션이라고. 네, 그죠, 맞죠? 김치찌개 에디션. 김치찌개 에디션. 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큰 돈을 써본 건 언제예요? 집 샀을 때? 집 샀을 때? 집은 진짜 큰 돈 써야지. 페이커가 그 게임에 관심 있는 건 뭡니까? 그나마 독서한다든지 좀 저는 혼자서 이제 집에서 있는 걸 좀 좋아해요.
만약에 내가 페이커라면 막 돌아다니면서 아 내가 페이커인데 하면서 어딜, 아 페이커인가? 어딜 자기야 어딜 다녀? 어딜 다녀? 어떻게 알아보셨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페이커입니다. 그랬으면 우승 이렇게 많이 못해.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야 오롯이 그냥 나에 집중하고 게임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을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우승을 많이 하는 거야. 예전에 그 농구 황제 마이클 조단이 보통 선수들은 농구 다 끝나면 놀러 가잖아요. 마이클 조단만 혼자 숙소로 들어간다. 자기를 이길 상대가 없으니까 허구의 상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상대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약간 페이커 씨도 약간 다큐멘터리 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나도 봤는데. 아 그거를 왜 제가 마치 처음부터 유일하게 본인이 끝까지- 조사한 것처럼 얘기. 찍지 말아주세요. 예. 뭐 나이도 뭐 지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예. 근데 프로게이머 중에는 좀 고참에 속하는 겁니까? 저 20대 중반부터는 거의 10% 정도. 왜? 아니 그러면 보통 10대나 20대 초반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맞아요. 이게 그러면은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는 사실 나이보다는 그런 기량 같은 게 중요한 거라서. 근데 거의 10대에서 20대가 많은 이유가 그때가 가장 머리 회전이 빠른 때잖아요. 네. 팀넷 그 최연장자라고 좀 얘기 들었어요. 네네네. 야 25인데 최연장자입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럼 최연소는 지금 몇 살이에요? 저는 18살인가? 팀원들이 약간 페이커 선수의 그 아재 개그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요 요즘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뭐 어떤 아재 개그를? 우리 그 아재 개그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주변에서 좋아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빈축을 샀던 아재 개그가 뭡니까? 가지가지 나뭇가지 하네 막 이런 거. 저거 좋은데? 괜찮은데? 본인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잠깐 내가 네, 제 겁니다. 본인 거예요? 가지가지 나뭇가지 하는 이거는 괜찮은데? 바이바이 두바이 그거는 이제 박성광 씨가 바이바이 두바이는 바이바이 두바이야 얌마 미얀마 뭐 이런 거 이제 박성광 씨가 좀 괜찮은데요? 예. 근데 이제 가지가지 나뭇가지 가지가지 나뭇가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괜찮은데? 하루에 보통 이게 시즌이면 몇 시간 정도 게임을 하십니까? 이게 훈련이나 이런 거를? 거의 10시간에서 선수마다 달라요. 14시간? 12시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새벽까지, 새벽 4시까지. 3시, 4시까지. 그 연습할 때는 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계속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게임도 하고 좀 뭐 전략 회의도 좀 하고. 네네 전략 회의 그런 것도 하고.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막 이게 좀 야 근데 진짜 하루 종일 게임하고 진짜 너무 좋겠다. 야 그리고 돈 벌고 상금 타고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이거 힘들잖아요 이게. 게임하다가 쉬고 싶을 근데 그럼요. 힘들 때도 있죠. 아니 왜냐면 네. 이게 좀 많은 팬들이 있고 또 팬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려면은 이런 또 이게 부담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진짜 8년차 프로게이머가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그게 그 이유가 게임 하다 보면 좀 가끔씩 내가 게임을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왜 이걸 일로 하고 있지? 네,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 힘들다 이런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취향이 맞아서 오래 하고 있는데 되게 저 같은 경우에도 고충이 좀 있죠. 어떤 고충이 좀 있습니까? 1년 365일내내 남들과 경쟁하는 거잖아요. 프로게이머가. 우리가 사실 간과하는 게 좀 이 부분이네요. 결국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생각을 못 하고 그 생각을 못 했네. 네, 게임 자체도 되게 오래 하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진짜 몸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쵸. 이제 앉아 있으면은 안 움직인다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도 솔직히 재밌습니까? 진짜 소위 말해서 내가 하다가 미친다 막 이럴 때는 언제예요? 제가 잘했을 때. 네, 저는 게임이 진짜 지면은 재미없고 이기면 재밌다고 생각해요. 똑같구나. 진짜. 예, 맞아. 우리도 제가 그렇잖아요. 잘해요. 예. 웃기면 너무 좋고 웃기면 너무 기분 좋고. 못 웃기면 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 웃음을 주는 게 취미였던 사람들이 직업이 되는 거니까. 비슷하시네. 그럼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좀 그 행복한 순간은 언제가 좀 나에게? 저는 우승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다 우승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면에서 궁극적인 행복인 것 같아요. 솔직하네. 되게 전 멋있다고 생각해요. 멋있어요. 예, 이거는 또 멋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우승에 도전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내 맞아요. 스스로의 또 자신감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아니 이게 매번 명경기를 이제 보여주지만 사실 좀 기억에 남는 경기를 꼽자면 어떤 경기일까요? 저는 13년도가 제가 처음 데뷔한 해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결승전에 올라가서 했을 때가 가장 명경기였던 것 같아요. 경기 딱 해서 그때 우승했을 경기가- 때. 예. 그때 저희가 2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1, 2경기 때 그 잠실에 비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근데 3경기가 되자마자 바로 비가 그치면서 이겼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경기장 쪽에만 비가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주에는 다 비가 오는데 팀원들이랑 감독님이랑 경기 끝나고 다들 막 세레모니 하는데 감독님 혼자 울고 계시고. 아 진짜? 네.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우승할 때도 눈물이 좀 안 났다 얘기했는데 2017년에 로드컵 결승전 패배 후에 눈물이 좀 예.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와 응원 속에 우승을 차지한 한국의 삼성 갤럭시 팀.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패배 후 눈물을 보이는 한 선수.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부담감에 좀 시달렸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좀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냥 프로게이머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정도로 좀 힘든 적은 있었는데 뭐예요? 제가 18년도 때가 되게 성적이 안 나오고 안 좋은 시기였는데 좀 많은 사람들한테 막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 많이 쓰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또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까? 그때 상담도 많이 받으면서 네, 스포츠 심리학 하시는 박사님한테 꼭 그런 걸 좀 받고 나서 저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익숙하죠? 뭐 사실 익숙하긴 한데 최근에는 최근에 너무 결승전을 못 와가지고 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죠. 네. 예. 네. 이 안에 또 얼마나 본인 스스로의 그 고민의 시간과 예, 번뇌의 시간이 또 있으셨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 그 유퀴즈 섭외를 받고 본인이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좀 얘기를 하셨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재석 님 좀 뵙고 싶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많이 저도 한번 페이커님을 한번 좀 뵙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황제끼리 만났네요. 저는 좀 빠져 있겠습니다. 아니 진짜 저도 한번 뵙고 싶었는데. 진짜. 어때서요? 이렇게 서로 보니까?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만나면 뭐 있으세요? 되게 오랫동안 네.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1위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면 이거는 분명히 일이죠. 예, 이거는 뭐 당연히 일이고 여기가 하고 싶은 일이고 여기가 해야만 하는 일이면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한 70%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30%는 내가 해야 하는 일. 또 30%에 어떤 책임감이 그렇죠, 또 함께 있죠. 또. 예. 성적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아 그런 있죠, 비슷한 있죠. 예. 이게 사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그냥 즐기고 싶지만 그만큼 커리어가 쌓이고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나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고 그거에 어울리는 이 보상을 받는 만큼 내가 또 그걸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유퀴즈는 토크가 느낌이 좀 어때요? 저는 이렇게 좀 조용조용한 거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우와 우리가 좀 이런 것보다 우리가 좀 조용조용합니까? 저희가 좀 칭찬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좀 잔잔한가 프로그램이. 예. 좀 조용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진지한 거? 네, 좋아해가지고. 집중되는 좀 더 이제 속안에 있는 진짜 좀 예. 소통 진짜 그야말로 소통. 나는 지금 진지한 분위기인데 슬리퍼 보고 깜짝 놀랐네. 본인이 산 거예요? 아니면 물어보는 거? 지금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나는 본인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고. 근데 저는 또 취향 존중하니까 아까부터 계속 저 두 마리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 페이커는? 또 우승해야죠. 우승해야죠. 목표는 이제 우승이고. 그럼요. 네, 당분간은 이제 좀 비어 있는 저를 좀 채우면서 다시
좀 일어나게 해야죠.